처음에 이제 어떤 상황을 연출을 하냐면 이게 그 이게 물론 나의 습관이기도 한데 이거는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문제가 그냥 완전히 텍스트로만 돼 있잖아요. 텍스트로만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실수가 유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텍스트로 나와 있는 걸 항상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많은 정보들이 직관적으로 확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의 텍스트를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를 하는 동안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AGNO3 그 유명한 질산은 수용액을 준비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충분한 양의 구리를 이렇게 뚜시 넣는데요. 그랬더니 이때 여기에서 구리 표면에 은이 들러붙는데 구리 표면에 은이 들러붙는 건 시각적으로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당연히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구리는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약간 누르끼리 뿔구죽죽한 색이죠. 누르끼리 뿔구죽죽한 색인데 여기서 만약에 은이 들러붙다면 은은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은은 은색이지 뭐 알겠어요? 그럼 구리색하고 은색이 다르기 때문에 원래 뿔구죽죽 반짝반짝 뿔구죽죽했던 구리 표면에 뭔가 은빛이 싹싹 붙기 시작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시각적으로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실험인 거지. 그래서 그거를 오래 내비뒀다가 더 이상 은이 들러붙지 않을 때 여기에 있는 구리판을 이렇게 싹 빼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이 용액 일이 만들어졌는데 이 용액 일의 정체가 뭐냐? What's your 정체? 그래서 이 용의 길의 정체를 우선 첫 번째 알아내라는 게 첫 번째 과제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금속의 리온화 경향. 자, 저 금속의 리온화 경향. 자, 혹시 중학교 때나 중고 고등학교 다닐 때뭐 크카카파라 천리 뭐 이런 거 외운 적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최근 개정된 교육부에서 개정된 교과과정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제 더 이상 학생들에게 이 금속의 이온화 경향을 암기하지 않도록 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사실 뭐 그런 거 외워서 뭐 하겠어요. 사실은 필요하면 데이터를 찾으면 되는데. 근데 또 그건 있다. 외워놓으면 편하긴 해, 항상. 예. 그래서 저기에 누구하고 누구를 반응을 시키냐면 은하고 쿠리. 나와 있는 금속이 저 두 개잖아요. 저 은하고 구리가 반응을 했을 때, 자, 어디가 더 이온화 경향성이 더 크다? 반대로 쓸까? 어디가 더 크다? 보로보로보로보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은 짜자자잔 구리가 더 크답니다. 아쉽네요. 찍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잘 봐요. 금속의 이온화는 그 금속이 양이온이 되는 걸 뜻해요? 음이온이 되는 걸 뜻해요? 양이온? 그래서 이 금속의 이온화 경향은 어떤 식으로 보자면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 금속의 반응성. 뭐 금속의 수용액 중 반응성 척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이 크다는 얘기는 그래서 물속에서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야, 잘한다는 얘기야. 잘한다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을 싸그리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 생각만 하나 해두시면 돼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귀금속. 귀금속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귀금속 알죠? 귀금속 예를 들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귀금속 종류가 뭐가 있어요? 근데 얘기하면 다 할 텐데 이거를 모른다는 건 이건 뭐? 멍캐리요? 니켈? 그럼 니켈로 이렇게 반지 목걸이에 사고 다니겠네 래퍼들이 막
예, 이것은 니켈 먹거리 이렇게 하겠네 래퍼들이. 탄소가 귀금속이에요? 그러면 반지 탄소 이렇게 그 샤프심 깎아가지고 이렇게 반지 만들어서 끼고 막 플렉스 막 이렇게 하겠네? 어? 금. 금. 아, 그리고 뭐 백금, 그다음 은까지. 금, 은, 백금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아니 만약에 나중에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프로포즈 하는데 그 남자친구가 샤프 좀 깎아가지고 반지 만들어서 주면서 프로포즈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남자친구가 그럼 저기 뭐야 현아야 내가 선물을 줄게 하면서 막 내가 꽃반지를 만들어 와서 꼭 깨가지고 이렇게 저기, 현아 좋아? 현아 좋아? 근데 무슨 말 아니 금을 기금 하나 진짜 기금속 금 알죠? 금 뽀짝뽀짝 금 귀금속을 모르다. 백금도 알죠, 백금. 이게 금인데 은빛 나는 그런 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귀금속이라고 하는데 저 귀금속의 특징이 뭐냐고요? 귀금속의 특징. 귀금속의 특징. 첫 번째 1. 귀하다죠. 귀하니까 귀금속이겠죠. 천지백가리로 널려 있으면 귀하다고 하겠냐고요. 귀금속, 다른 말로 귀한 금속. 귀하다는 얘기는 흔하다는 얘기예요.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저 금, 은, 백금은 전 우주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귀하다. 귀금속의 첫 번째 조건, 귀하다. 두 번째 조건이 뭐게요? 귀금속이 성립하는 두 번째 조건. 귀금속이 성립하는 두 번째 조건. 바로 한자 말로 환금성이에요. 환금성. 전 경제 용어인데요. 저 한자말의 뜻이 뭘까요? 환금성의 뜻이 뭘까요? 자, 여기에서 금자는 돈이란 뜻이에요. 돈. 한자 금에는 돈이란 뜻이 있거든요. 돈, 그리고 환은 뭐냐면 교환. 즉, 필요하면 언제든 화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갖는 게 바로 귀금속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세대는 전쟁을 직접 겪진 않았죠. 근데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들 중에는 6.25를 겪었던 분들 있죠. 지금은 되게 연세들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일 거 아니에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있잖아요. 집에 꼭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의 금 있잖아요. 금. 항상 그걸 바꿔서 집에 딱 보관하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알아요? 왠지 아세요? 귀하니까요. 전쟁 났을 때 들고 가려고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은 그 전쟁 상태에서 인간의 사회가 얼마나 아수라장이 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 사실은 피난 갈 때, 전쟁이 나면 피난 가잖아요. 피난 갈 때 그 민간인들이 자기가 기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다 바리바리 싸들고 가잖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은 부피가 크지. 부피 큰 거를 들고 운반한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금. 왜냐면 금은 밀도가 크다, 밀도가 작다? 금은 밀도가 엄청 크지요. 금은 밀도가 엄청 커요. 물에 너무 꾸르륵 가라앉는 금이 밀도가 작다 그러면 어떻게 아유 나 죽겠네 진짜. 금은 밀도가 엄청 커. 무거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금은 밀도가 큰 만큼 부피가 어떻게 했어요? 부피, 밀도가 큰데 부피가 왜 커? 아유 나 진짜. 아이고 나 진짜. 밀도가 크면 부피는 작지요. 아이고 정말로. 그러면 피난 갈 때 부피 큰 게 편하겠어요? 부피 작은 게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피난 갈 때 짐을 바리바리 싸드는 게 아니라 금 쪼가리 하나를 들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잘라서 주변 사람들한테 구매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시간 여유가 충분하다면 이게 다른 걸 챙기는 것도 효율적이겠지만 전쟁 같은 건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럴 경우 제일 효율적으로 싸들고 나갈 수 있는 게 금. 그래서 전쟁을 겪지 않은 사람은 그런 어떤 의식이 없지만 실제 전쟁을 겪어봤던 사람들은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부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금으로 바꾸어 집에 보관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십니다. 실제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 다니잖아. 그러면 전쟁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도 사라져버린 이런 상황이잖아. 그런 상황에서도 금은 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류 역사상 금은 무조건 통합니다. 그런 성격을 뭐라고? 황금성이라고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황금성이 보장되려면 화학적으로 어때야 될까요? 그 물질의 반응성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무지막지하게 작아야 됩니다. 반응성이 작다는 얘기는 그 형태를 유지한다는 얘기입니까? 딴 걸로 휙휙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그 형태를 유지한다는 얘기죠. 그 형태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반응성이 없다는 거고, 즉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금은 백금은 그래서 금속의 이온화도가 크다는 얘기예요, 가장 작다는 얘기예요. 가장 작은 것들 중에 한 가지 것들이 저 금속의 귀금속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금, 은, 백금보다 비싼 금속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종류로 따지자면. 예를 들면 우라늄 뭐 이런 거. 우라늄 비싸요? 근데 우라늄을 반지해요, 안 해요? 우라늄 반지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왜 우라늄을 반지 안 해요? 반응하니까요. 무슨 말 알겠어요? 우라늄 반지에 손가락 끼고 있으면 손가락이 썩어서 뚝 떨어질걸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거는 황금성이 있는 거 없는 거야. 비싸도 그런 건 황금성이 없는 거지. 즉 귀금속의 성격 첫 번째, 귀해야 되고 반응성이 없어야 돼요. 그 말은 둘 중에 누가 이온화 경향성이 작다? 누가 작다? 귀금속,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면 편해요. 그래서 공교육 과정의 저 금속의 반응성 비교는 항상 귀금속과 아닌 금속을 항상 비교해요. 항상, 알겠죠? 그래서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금, 은, 백금 이것만 외우면 돼. 걔네들이 기본적으로 이온화 경향성이 작은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작죠? 좋아. 됐다. 그래서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이 금속 구리가 크고 아연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면 둘 중에 그렇다면 누가 양이온이 더 잘 되는 거야? 누가 양이온이 잘 되는 거야? 구리가 양이온이 더 잘 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저기에서 2 다음 3 저기에서의 반응 양론 바로 AgNO3 하고 크리가 반응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은하고 구리 중 누가 양이온이 더 잘 된다고요? 구리가 잘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구리는 몇 가 양이온이 돼야 할까요? 2가.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AgNO3에서 은의 이온가는 얼마예요? 1가. 그럼 NO3는 몇 마이너스 이온이에요? 1 마이너스 이온이 되겠죠? 그러면 구리가 양이온이 되면 Ag 플러스는 무슨 상태가 돼야 되겠어요? Ag 플러스는 무슨 상태가 돼야 되겠어요? 바로 중성 상태 금속으로 석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은이 자 지금 잘 보세요. 산화수가 증가했어요? 산화수가 감소했어요? 산화수가 이런 식으로 0가로 감소했죠? 이런 걸 산화라 해요? 환원이라 해요? 환원. 반면 여기에 있는 크리는 산화수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으니까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산화. 여기서도 산화하는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양쪽에 질량 보존 맞아요? 혹은 전화량 보존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어떻게 해야 양쪽에 전화량 보존이 맞겠어요? 바로 여기다가 2배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2배가 되고 이 자리에 NO3 마이너스가
2배가 돼야 정전기적 중화가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실 NO3-의 역할은 뭐예요? 구경구.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반응 양론의 알짜 반응식 결국 뭐냐면 EAG 플러스가 구리랑 반응을 해서 구리 이가가 되고 요렇게 석출되는 것이 지금의 알짜 반응식.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양론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 초기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준비된 AgNO3의 농도 있고 부피 있죠? 자, 두 개 곱하면은 몰수 얼마예요? 10 밀리모르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는 구리의 양이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나와 있죠? 그냥 이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그냥 엄청 많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때 그 양론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 AG 플러스의 초기 조건에 모아놓은 게 지금 저기 10이라고 했지요. 근데 이 구리가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뎁다 많대요. 그렇죠? 뎁다 많대요. 자, 그럼 반응을 하면 구리가 뎁다 많으니까 누가 한 개 반응물이 돼야 함? 은이 한 개 반응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0 돼서 요게 한 개 반응물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10 있다가 0 돼야 되니까 10만큼 반응해야 되겠죠? 그리고 화학양론 개수가 2, 1, 1, 2니까 얘가 10만큼 반응하면 5만큼 없어져야 되고 5만큼 생기고 10만큼 생겨야 되겠죠. 그리고 끝이 나면 구리는 모양 여전히 많이 있겠죠. 이때 구리 2 플러스 양이온이 5 밀리몰 그리고 은은 10 밀리몰이 석출이 되어 있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10밀리몰 있었던 은이 구리 주변에 이렇게 석출이 되면서 얘가 지금 10밀리몰만큼 은이 구리 주변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싹 걷어내면 여기는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다? 바로 CuNO3-2만 남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구리 2 플러스의 몰수만 보면 구리 2 플러스는 몰수가 몇 몰? 구리 2 플러스는 몰수가 얼마? 구리 2 플러스요. 5밀리몰.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구리 2 플러스가 5밀리몰 남아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문제가 두 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저런 식으로 초기 CuNO3-2 용액을 만들었을 때 구리 2 플러스의 몰수가 얼마인지를 체크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화학전지를 만드는데 ZnNO3-2 수용액에 자, 그럼 여기서도 이온가가 NO3는 몇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일 테니 Zn은 몇 플러스? 2 플러스 두 개니까 거기에 아연을 콕 담궜어요. 그런데 그 아연의 질량이 1.30g이 돼요. 그러면 문제에 아연에 그 원자량이 나와 있을 거거든. 아연 원자량이 65야. 보이시죠? 아연 원자량이 65면 결국 얘의 1.30g의 몰수는 얼마입니까? 몰수 얼마입니까? 자, 제 원자량이 65라고 나와 있거든요. 1.30을 65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 나와요? 0.02몰, 즉 20밀리몰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연의 원자량을 줬기 때문에 원자량으로 나눠서 20밀리몰 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미리 계산해 볼까요? 0.1 곱하기 100 하면 10밀리몰. 그래서 지금 왼쪽에는 아연 극판 20밀리몰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아연 수용액에서 아연 2 플러스 10밀리몰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구리 전극을 준비했는데 이땐 구리를 어떤 일정 질량으로 준비를 해뒀네요. 자, 그런데 구리의 원차량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08 아니고 구리의 원자량이 64. 찾았습니까? 64.
자, 그럼 64면 얘 질량 1.28g일 때 몰수 얼마? 역시나 20mMol. 알겠죠? 여기에 뭐를 준비한다? 보시다시피 용액 1을 준비하는데 그 용액 1이 아까 첫 번째 관역에서 준비한 요 놈이란 말이야. 그럼 얘 그대로 다시 써주면 Cu 2 플러스 NO3 1 마이너스 2 이놈인데 이때 구리 2 플러스 만의 몰수가 얼마라고 아까 계산을 했었지? 5. 알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드디어 스위치 ON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을 하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자, 이제 이건 필요 없으니까 여기 지워도 되겠죠? 이야. 자, 그럼 이 화학전지 구성에서 자, 셀 도표 그렸고요. 두 번째 자, 여기서도 이온화 경향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누구 비교를 해야 하냐면 아연, 크리.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을까요? 바로 아연이 반응성이 좀 더 큽니다. 사실 아까 구리를 누구랑 비교했었냐면 은, 금, 은 이런 걸랑 비교를 해서 구리가 반응성이 좀 컸던 거지. 사실 귀금속 테두리에 구리도 살짝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리를 뭐라 하기도 하냐면요, 준금속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준귀금속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구리 역시 우리 지구에 양이 많다 적다? 사실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적은 편이고, 구리 역시 반응성이 크다, 반응성이 작다? 반응성이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구리도 그 뭐냐면은 귀하고 황금성의 성격을 약간 가져서 이게 구리 역시 꽤 비싼 거 아세요? 꽤 비쌉니다. 그래서 그 고압 전선 있죠. 고압 전선 한 1m 정도 잘라가면 가격으로 10만 원 넘어요. 꽤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뭐 당연히 또 뭐 가격 변동은 있겠지만 꽤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에 이제 경제 상황 안 좋았을 때 고압 전선 잘라가던 사람들도 뭐 있고 했었거든요. 그 잘라가 목숨 걸고 잘라가서 그러면 그 어떻게 했냐면 1m당 10만 원 넘으니까 10m 자르면 100만 원 넘는 거야. 그럼 이거 몇 개 자르면 한 달 생활비가 나오잖아. 그거 들고 가서 고무상에 파는 거야. 진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위험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적도 있었다. 그래서 구리 역시 사실은 반응성이 크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연이랑 비교했을 때는 구리의 반응성이 더 작고 아연의 반응성이 더 크다. 보시면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반응성이 더 작으니까 여기서 3, 각, 전, 극, 반, 응, 1, 산화정극. 뭔 일이 벌어지느냐? 저기에 있는 아연이 아연 2가 플러스가 되면서 짜자자잔 이렇게 전자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이 만들어진 두 전자 이놈을 자유전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자유전자는 어떻게 되느냐? 도선을 따라 반대쪽 전극으로 이동하겠죠. 그걸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자 봐요. 아연이 고체 상태인데 수용액중으로 녹아 들어오죠.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짜잔 하고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녹아 없어진 다음에 여기서 뽀롱 하고 아연 2가 플러스가 녹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아연 2 플러스 하나 녹아 들어오면 전자가 몇 개 생겨요? 자유전자가? 두 개가 생기죠? 그 자유전자 두 개가 여기서
짜잔, 짜잔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이런 말이지. 그런데 지금 이 스위치를 닫았어요. 닫으면 외부 도선이 전류가 흐를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전자가 외부 회로를 타고 짜자자잔 이동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1. 환원전극 은 자, 수용액 중에 구리 2+가 있죠. 그 구리 2+가 누구랑 반응한다? 바로 E- 전자랑 반응하는 거예요. 이 전자는 어디서 온 거죠? 바로 반대쪽 산화전극에서 온 녀석이죠. 그럼 쟤랑 반응하고 나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구리 솔리드가 석출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구리 2+가 자 이쪽에 전자가 왔고 당연히 전자의 성격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고 구리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그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무슨 힘이 작용하죠?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 전자랑 반응해서 여기에 떡하니 구리가 붙어버리는 거죠.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아연은 점점 질량이 증가하겠어요? 점점 질량이 감소하겠어요? 아연 극판은 점점 질량이 줄어들 겁니다. 반면에 이 구리 극판은 질량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점점 질량이 늘어납니다. 그걸 도식적으로 저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4. 전체 반응. 전체 반응이라고 하는 건 산화전극과 환원전극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뜻하죠. 그럼 이때 둘을 뿅 더하는 거지. 둘을 뿅 더하면 ZN 솔리드 구리 2+, 아연 2+, 쿠리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이때 초기 조건에 자 이제 잘 보고 숫자를 잘 봐야 돼요. 이 반응이 시작될 초기 조건에 아연 극판 몰수 얼마? 써놨죠, 저기 써놨죠. 바로 20. 그 다음 반응을 할 때 CU2+ 몰수 얼마? 5. 그 다음 아연 2+ 초기에 몰수 얼마? 아연 2+ 초기에 10.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리 극판 처음에 몰수 얼마? 1.28g 20.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반응을 할 거예요. 반응을 하는데 몰수비로 몇 대 몇 대 몇 대 몇 하게 돼 있어요? 1대1 대 1대1 하게 돼 있으니까 한 개 반응물이 누구였어요? 얘겠죠? 그러면 빼기 5 빼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하면 15 25 밀리모르가 최종적으로 생성되거나 남겠네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전체 반응에서 1. 그래서 구리 극판은 얼마 남았어요? 구리 극판은 15 밀리몰 남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얘는 남은 ZN 극판 질량 어떻게 구하시면 됩니까? 질량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15밀리몰에 대한 질량은 네, 바로 15밀리몰에다가 아연에 뭘 곱해주면 되죠? 원자량을 곱하면 되죠? 아연 원자량이 문제에 뭐라고 돼 있더라? 65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975mg. 알겠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양론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 두 개를 한꺼번에 붙여놓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약간 계산하기 삐리하게 어떻게 해놨냐면 이때 아연은 아니 이때 은은 1 플러스인데 이때 구리가 2 플러스라는 거. 이게 약간 삐리한 이유가 뭐냐면 이때의 질량이 몰수가 10mm인 것이 이게 2 플러스가 되면서 5mm로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이 이 전체 양론을 계산할 때도 그것이 한계 반응물로 작용을 하거든. 그래서 지금 숫자가 계속 10 아니고 20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초기 몰수가 10이나 뭐 이렇게 20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구리가 이 수용액 내에서 5mm물 있다는 게 계산 실수를 유발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저기 2 플러스인 거 모르고 이거 뭐 은이 10mm물 있었으니까 구리도 10mm물 생기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써서 이제 계산 실수가 유발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크게 어렵지 않은 두 문제를 엮은 건데 계산 실수하도록 숫자를 약간 저렇게 좀 애매하게 준 거예요. 알겠죠? 이제 이거를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그 다음 이거 뭐예요? 바로 봐. 염다리. 다리 염다리. 염다리의 역할은? 구형근 이온. 통로. 구형근 이온이 왜 있어야 돼? 농도차. 어떤 농도차? 자, 지금 이 문제는 이거를 푸는 걸로 끝났어요. 답은 975mg이라고 하면 끝난 건데 나 같으면 이것도 물어보겠어요. 여기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자, 여기 지울게요. 에이. 그 다음에 4까지 했지. 그 다음에 5. 저 염다리 이 역할. 염다리 역할. 자, 염다리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 원래부터 구경꾼 이온을 잔뜩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꾼 이온은 뭐 종류가 몇 개 없겠어요? 아주 다양하겠어요. 아주 다양한데 어떤 이유 때문에 대표적으로 어떤 그 구경꾼 이온을 많이 쓰냐면 KNO3를 종종 많이 씁니다. 이유가 있는데 뭐 그 이유는 뭐 다음에 해보도록 하고. 그럼 저 KNO3가 저기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온화가 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저 KNO3는 실제로 일어나는 전체 산화환원 반응에 관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구경꾼 이온이라 안 하는데 이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그러면 저 구경꾼 이온들을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바로 예를 들면 NO3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그다음에 K 플러스 이런 애들이 이렇게 막 들어있는 거라 이런 말이야, 그렇죠? NO3 마이너스 K 플러스가 저런 식으로 저기 이제 막 배치가 돼 있는 거지.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녀석의 역할은 양쪽 전극의 전하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기에 있는 산화전극의 경우는 계속 ZN2 플러스가 없어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NO3 마이너스는 그 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할 거거든요. 왜? 구경꾼이니까. 그러면 NO3 마이너스는 안 변하는데 ZN2 플러스만 없어지면 소위 얘기해서 여자 개수는 그대로인데 남자 개수가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성비 불균형이 생기면 사회적으로도 문제예요, 아니에요? 문제죠. 누구는 뭐 짝을 못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떡한다? 염다리로부터 K 플러스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ZN2 플러스가 뭐야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생기는 거지. 아니 바보 아니야? 다시가 생긴다. 자, ZN2 플러스가 생기잖아.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거 보고 잘못 말했네. ZN2 플러스가 아연 전극판에서 녹아 나오잖아요. 그럼 이 말은 여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남자는 계속 많은데 여자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 어떻게 돼? 여자를 공급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염다리로부터 NO3 마이너스가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염다리에 NO3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가 요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ZN NO3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가 다시 한번 전화 균형을 이루겠죠. 무슨 말 알겠죠? 자, 역으로 두 번째 환원 전극.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다가 내가 지운 건데 환원 전극에서는 계속 CU2 플러스가 생겨요, 없어져요? CU2 플러스가 없어지죠. 전자 받아서 구리로 환원이 돼버리니까요. 그럼 여기는 계속 남자가 부족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NO3 마이너스는 그대로 되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K 플러스가 슉 이동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염다리로부터 K 플러스가 계속 공급이 되는 상황이다. 뭐만 아시겠죠? 그렇죠?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